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리입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악취 단속 현황 및 저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태액비 배출 현장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결과 8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32건, 개선 명령 13건, 조치 명령 26건의 행정처분 및 22개소 사업장에 대해 1,27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공공수욕으로 가축분뇨 유출 12건, 각종 명령 미이행 11건,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 사육 4건, 관리 및 설치 기준 위반 18건, 가축 분뇨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3건 등이 있습니다. 가축 분뇨 발효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단속 현황으로는 3년간 총 7건으로 23년도에는 가축 분뇨 전자인계 시스템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 1개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고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살포된 액비의 공공수역 유출 1건, 액비 살포지가 아닌 곳에 액비 살포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곳에 2건, 부수기 완료되지 않은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한 사안 1건, 총 4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살포된 액비의 공공수역 유출 행위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축산 악취 대책으로는 축산에 축분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악취 상태가 심한 축산은 악취 포집으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액비를 살포하는 주요 주체가 가축분뇨 수지분반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내 가축분뇨 수지분반장 사업장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축 분뇨 및 액비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및 가축 분뇨 수지 분반 업체를 대상으로 액비 살포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액비 살포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살포 현장에 민원이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정상적인 액비 여부 및 시비 처방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축사주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를 저감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검토 의견을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예산군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추진 계획입니다. 25년 3월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군 정책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금년 9월에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 여부 분석과 배출 및 감축 사업 분류 기준 정립 등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련된 작성 지침과 용역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26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연도별 사업 추진 후 결산 과정에서 감축 효과 평가 및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년 11월 예산군 도로위 야행 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동물 로드킬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군 관리 도로에서 주간에 발생하는 로드킬 처리는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인도 및 도로변은 읍면 환경미화원과 환경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으며 국도는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남건설본부 서부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야간 및 주말에는 읍면 당직 근무자 등이 처리하는 실정이며 연간 81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오 기피 업무인 로드킬 사체 처리로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내 대행 용역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하는 것으로 26년 본 예산에 4,700만 원을 기성하여 1월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 추진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환경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정책은 크게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정관리,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5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분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공단에서 금년 9월 말 완공한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 사업을 인계 인수받아 내년 1월부터 사후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옥개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 사업은 내년 4월 말까지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완공하고 추후 둘레길 우영 구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예당 저수지 수질 수생태계 개선 및 추진수 공간 조성을 위해 수질 정화시설, 인공습지, 인공섬 등을 설치하는 예당 저수지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올해 6월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 기반을 강화를 위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총 58개 세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 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점검 결과를 실과별로 취합하여 평가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남도와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분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연간 700여 개 사업장을 지도 단속하고 500여 건의 환경오염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별 점검을 연 시기별로 연 4회 시행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홍보, 클린하우스 공동집화장 확충, 재활용 분리수거대 등 지원을 하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활성화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원천 감축하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공용 스테인리스 다회용컵 2,000개를 제작, 보급 및 세척 서비스 제공과 우리 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축제 행사 개최 시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현과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무인 회수기 4대를 설치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생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 사업 발굴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 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분야로 하루에 처리량 70톤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은 총 사업비 조정 후 2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일일 35통 재활용 선별시설은 소규모 환경 재영향평가를 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소각 설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통합 환경 허가라든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인허가와 실지 설계, 적정성 검토, 총 사업비 변경 절차 등
많은 행정 절차가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단계인 총 사업비 2차 조정 중으로 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분야로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총 320대 4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배출가스가 많은 4, 5등급 경유차 181대에 대해 4억 6,800만 원의 조기 폐차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군 실정에 맞는 환경 관련 사업 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지난 4월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준 연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89.3만 톤 대비 2030년까지는 41.8% 감축한 51.9만 톤, 2034년까지는 51.2% 감축한 43.6만 톤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기본계획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예산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상 배출량이 다른 이유는 충남도의 배출량은 관리 권한 배출량이 아닌 산업 부분을 포함한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시군을 비교하였으나 우리 군은 지자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자체 관리 권한 배출량으로 재구성하여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지역 경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권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총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리 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에너지 부분과 산업 공정 및 제품 생산 부분이며, 이는 산업 공정 및 제품 생산은 국가 관리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 관리 권한 배출량에는 미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내포 신도시 탄소 중립 특화도시와 농업 중심 스마트팜 및 그린바이오 산업 조성 추진을 근거로 기후부로 탄소 중립도시 선정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축산 분뇨 배출 최상위권 지자체인 보령시와 화력발전소에 인한 에너지 배출로 인한 당진시가 선정이 되고 우리 군은 지역 특성 저조로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추후 재선정 공모 시 내포 신도시 탄소 중립 특화도시에 연계되는 새로운 과제와 중점 사업을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그를 통해 탄소 중립 도시 선정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 처리 단속 현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폐수 배출 시설은 215개소로 폐수 배출량을 근거로 3종 사업장 1개소, 4종 사업장 18개소, 5종 사업장 106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매년 초에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23년에는 107개소, 24년에는 145개소, 25년 95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23년부터 25년 11월 말까지 54개 사업장에 위법사항이 적발하여 신고 없이 배출시설이 멸시된 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직권 폐쇄 조치하였으며 방류소 수질 기준을 초과한 19건에 대해서는 개성명령 및 9,623만 2천 원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외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든지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 변경 신고 미행행 등 행정사항 위반 22건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1,31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한 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 정지 10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 990만 원을 처분하였고,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오염 물질을 유입시킨 사업장 한 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폐수 처리 과정의 위반 행위가 반복 발생되는 원인은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 및 사업장의 관리 미흡 및 관시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영세 사업장은 충남 녹색 환경지원센터에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신청하여 환경의식과 관리 능력을 개선시키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 관련 준수 사항 안내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새벽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폐수 무단 방류, 방지 시설 고장에 따른 오염 사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물질 지도 단속 인력이 환경 지도팀에 4명이 있습니다. 지도팀에서 총괄팀장 1명과 대기 오염 물질과 폐수 등 배출 시설 단속 인력 1명,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생활하수 단속 2명으로 약 1,800여 개의 여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소음, 진동, 생활아치 등 생활 민원까지 전부 대응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단속 인원이 충원된다면 취약 시간대에 선제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점검 사업장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인허가 부서와 협업으로 환경 컨설팅으로 실시하여 입주 시작부터 배출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취약 시간대 민간 합동 단속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처분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도록 주선하여 폐수 배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한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적정 분리 배출을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12개 읍면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적정 분리 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 장소는 총 206개소이고 25년 10월 30일 기준 13만 9,23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 초인 1월에는 기존 배출 방식인 일반 봉투 배출 습관 및 공동주택 칩 방식 종량장만을 인지하고 있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였으나,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로 음식물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이장 회의 및 전광판 홍보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촉진을 위하여 주택 및 마을에 간 경로당에 음식물 5리터 봉투를 지원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한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 순환을 위한 재활용용품 분리수거 촉진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인 투명 페트병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총 4대의 무인회수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달청 혁신 제품 임차 시범 사용 수행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엠마트와 삽교 농협 하나로마트 총 2대를 도입하였으며, 재활용 선별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당호 관광지와 예산 시장에 추가로 2대를 12월 중순경에 설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나 대형마트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인해수기 투명 페트병 투입 시 한 개당 10포인트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모바일 포인트 적립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재활용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재활용 물품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였으며 별도 재활용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없지만 추후 재활용품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악취는 단순한 시설 악취뿐만 아니라 각축, 분뇨, 발효, 액비 불법 살포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액비가 공공수욕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현황과 앞으로 어떠한 액비 불법 살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환경과에서는 어떠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 처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 처분 건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반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고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액비를 살포하는 주요 주체가 가축분묘 수집 운반업을 허가한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을 하는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법하게 액포를 살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하는지를 실시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농가에서 민원이 그냥 불법으로 액비를 방출해서 어느 한 농가에서 민원 들은 그러한 사항이 있죠. 네. 그러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켜봐 주시고 좀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장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과 관련돼 가지고 군수님 주요 공약 사항인데요. 이제 작년에도 주셨던 답변인데 그 이후에 제가 올해 듣고 싶은 거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저희가 정책 목표가 탄소 중립 관련된 도시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뭐 앞선 과장님들 뒤에 답변하실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거는 네. 이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표를 통해서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가지고 현황은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주요 목표를 어떻게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주요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때 그것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겠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미 저희가 자치행정과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업무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세부 사업들 이미 간담회하고 예산 요구서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 외에 군수님 주요 공약 사업이었던 탄소 중립 관련된 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정책 단위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4월에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인전
그 2018년을 기준 연도로 해서 2030년과 2034년까지의 그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각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사업과 감축되는 사업을 분석을 해서 이거를 예산 집행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관련되신 뭐 탄소 중립 관련된 해당 조례 다 제가 발의한 거예요. 다 제가 발의해가지고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답변을 드렸던 건데, 그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실행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국가의무제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이거를 5년 땡겨가지고 2045 안에 해결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2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저희가 공모했었을 때 감축량 목표가 대략 얼마나 돼요? 그 공모 신청했었을 때 공모 신청했을 때는 그 감축 목표, 어, 군 감축 목표량. 감축 목표가 저희가 인전 농촌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산업 조성 그 분야로 저희가 전체 생산량에서 감축을 몇 프로를 하려고 해요?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가 각 산업군별로 각 분야별로 탄소 발생량이 있잖아요. 네, 그 탄소 발생량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뭐예요? 농축산 분야입니다. 농축산이요. 네. 농축산에서 발생되는 양이 대략 얼마였었고 그때 당시에 감축 목표량이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그 팀장님들이 좀 옆에 도와주세요. 감축. 왜냐면은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내년부터 그 탄소 중립 관련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본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축산 분야로는 지금 감축량 목표 감축량이 102.13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제가 그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군 자체에서 이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인지 개념 접근부터가 좀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도에서는 큰 덩어리로 퉁해 가지고 니네 뭐 면적 얼마니까 그냥 훅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받아봤더니 뭐야 우리 이렇게까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당시에 이제 선정됐던 부분이 이제 산업분야에서 당지는 산업부문에서 발생되는 탄소량 한 650만 톤인가 그렇게 되는 것 중에서 300만 톤 감축해서 56% 감축시키겠다. 네. 보령 같은 경우에는 320만 톤 감축시키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공모나 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발생되는 양이 얼마인지는 계량을 하고 있으며 그거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통해 가지고 감축을 하냐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답답한 거는 그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서별 칸막이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다. 왜냐면 이거와 관련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환경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총괄 부서니까. 그러면 이게 환경과 업무니까 탁과에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사업 추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보조 사업에서 뭐 차콜 넣는 거 뭐 쭉쭉 있는데 그게 이런 거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으신 거예요,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과에서 하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농업 분야가 가장 크다고 하면 농정유통과나 기술센터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계량과 그거에 대해서 감축량 목표를 설정을 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탁과랑 얘기해 보면은 그거 뭐 환경과 고정희 과장님 내지 뭐 우리 일이야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워요. 저희가 9월에 네. 이전 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예. 용역을 착수를 하면서 그 용역사에서 부서별로 컨설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그래서 하는 거 보면은 답변을 잘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많거든요. 이게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인지제라는 거 보면 잘하는 시구나 못하는 시군을 보면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잘 돼 있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군청 홈페이지 자료 보다 안타까운 게 답변 중에 그 이제 뭐 산업 분야, 뭐 생활 분야에서 자동차 뭐 이렇게 엔진 바꿔주는 사업, 전기차 보급하는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따져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수의 오류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잔뜩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용역에만 위지하지 마시고 그 혹시 주무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분명히 탄소 저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또 내지는 도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을 저희가 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뭐 초안이 나오거나 뭐 그 군청 홈페이지에 오픈된 걸 보면 이 사업에서 이만큼 양이 준다고 뭐 이거 뭐 알라딘이야, 뭐 지니의 뭐 요술 램프야 이럴 정도로 보이는 것들이 왕왕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뭐 감사 장소가 아니니까 과정에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요.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그 정책팀에서 우수 선도 사례로 하고 있는 시군이라든지 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뭐 이런 거라든지 좀 종합적으로 좀 개념을 다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임지수 팀장님 그 공무원 된 이후에 처음 생기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이것이 저도 한 40몇 년 살면서 이게 뭐야라고 해서 계속 찾아보는 중에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수치 계량 모델과 그거에 대해서 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주요 무추진 계획 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희 그 왜 자꾸 느려질까요? 소각장. 소각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환경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인허가 업무 사항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마지막 단계 총 사업비 2차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고 28년도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돼서는 증액 요구인가요? 감액 요구인가요? 증액입니다. 증액이죠. 네.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 뭐 해당 과에서 하시는 건 아닌데 어떤 과에서는 사업 양을 줄이세요. 군비 매칭하는 게 좀 부담돼서.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대대선생 이어져 가야 될 저희 예산군에 이거 예산 때문에 이거를 뭐 감액 예산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염려가 있어가지고 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결국에는 저희 임기 중에는 준공 못 하고 가네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현용환 팀장님 담당이시는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뭐 국장님 계시고 구원수님 계시지만 혹시라도 해당 팀에서 예산 요구면 우선 배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과장님? 자꾸 저희가 외부 반출하는 양이 적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소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금년도 4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됐죠. 네. 예, 거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018년도에 우리 군의 그 기준치가 89만 3천 톤? 네. 89만 3천 톤. 예, 30년까지 41.8%, 34년까지 51.2%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2045년에는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그 기본 계획에 담아져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탄소 중립에 관해서 공공 부분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 부분하고 구분이 되죠. 네. 공공 부분이 있죠. 네. 공공 부분은 보통 무엇을 감축할 수가 있나요? 공공 부분에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6개 부문에 58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전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농축산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농축산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저 기술센터라든지 네, 농정유통과라든지 축산과 이쪽 분야를 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고. 친환경 비료를 쓰면서 예, 뭐 예. 배출가스가 감량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감량이 이제 되고, 공공 부분에서 감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일상생활은 뭐 우리가 흔히 생활해 가면서 쓰는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뭐 이 소각 또 네. 자동차 자동차 예, 뭐 연료 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거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해요? 89만 3천 톤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감축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로 그 감축 원단위 그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뭐 아니 그러면은 어느 일정 장소에서 포집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저 산출량을 산정을 하려면은 네, 산출 무슨 뭐 그 뭐라 그럴까요? 표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산출량을 어떻게 89만 3천 톤이라고 나오죠? 저희가 그 온실가스 그 종합정보센터에서 그거는 저희 산정을 해줬습니다. 산정을 해줬는데 네. 그 사람들이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 그거 누구 저 네. 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진흥 임수입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통계하고 또 국가 통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기준을 잡아서 지금 국가에서 통계를 내주는 겁니다. 통계를 내주는데 인근 청양군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그러면 수치가 비슷한가요? 지구마다 지금 배출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아니 그 기준을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통계 기준을 삼는 거냐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제 연료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통계를 이제 취합을 해서 국가로 넘어가면 국가에서 이제 통계를 내줘서 그거를 통계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게 89,006에 우리 예산군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통계에서 국가에서 잡아서 내려온 겁니다. 그 기준이 2018년 이게 890 몇만 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 있는 다른 그 통계 자료를 전부 다 포함해서 수집해서 예. 그걸 가지고 기본 산출량을 산출한다 그런 예, 말씀이신가요? 정부에서 이제 그걸 내려주면 그거 갖다 감축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저 과장님께서 물론 뭐 이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을 해주셨는데 지금 물론 뭐 이런 우리 생활이나 공공 부분에서 나오는 탄소 중립도 중요하고 한데 인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봄 또 이렇게 여름 같은 때 되면은 인근 지역에서 날라오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또 보령 화력에서 오는 뭐라 그럴까요? 연기인가요? 매연인가요? 그거하고 또 어디야 현대제철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바람이 이렇게 동남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많은 이런 공기 중에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뭐 시군 간에 서로 협업을 해서 좀 줄일 수 있으면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도 지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계제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이왕에 수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강성구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게 있으면 호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공단에서 이 탄소량 전체에 대한 산정을 했었을 때 이 개수 보정 요구 같은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개수 보정 요구가 안 돼요. 개수 보정이요? 개수 보정. 이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네.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저희가 이제 그 기본계획 일체 기본계획 내온 거 보면 2014년부터 21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 합산이 이 종합계획서에 뭐가 나오냐면 145,987 메가킬로와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만큼 우리 태양광이 있나 예산군에 깔려 있나? 그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뭐 농업 쪽에서 발생되는 그 탄소에 대한 부분도 좀 이게 숫자가 맞나요? 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에서 축산 쪽에서 뭐 축산 분뇨에 따른 온실가스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1,000마리에 뭐 1,000톤이 발생한다. 하면 옆에 이제 청양군에 2,000마리가 있으면 청양군에 2,000마리가 해야 되잖아요. 비례양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인근 시군과하고 자료가 잘 안 맞아요. 어떤 거는 저희가 좀 과다 계산된 부분들이 좀 있다. 근데 줄이는데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지만 일단 진짜 발생량부터가 진짜 우리가 89만 톤이 몇천 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거죠. 공공 부분이 한 40만 톤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 부분에. 그럼 공공 부분 40만 톤을 무슨 수로 줄여요 저희가? 다 이거 뭐 세비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는 이 자료가 한 엄청 굵잖아요. 한 200~300페이지 되잖아요. 좀 그래서 꼼꼼히 좀 과제에 한번 훑어보시고 좀 개수 부정할 건 개수 부정을 하고 이거 좀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좀 다시 보고 이거 자체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통계 자료를 뭘 근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통계 자료가 또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저희 예전에도 그랬지만 충남연구원에서 뭐 인구 동향 추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뭐 그 노동 생산력 중심축에 대한 거를 저희 예산군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인구에 대한 5살 단위로 5세 단위로 끊잖아요. 그랑도 안 맞아요. 충남도도 안 맞고 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도 안 맞고 우리 거랑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그 진짜 발생하는 부분부터 좀 봤으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산업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국가가 전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 발생 부분이라면 감축 목표에서 그 수가 다 빠졌느냐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차 계획에 있어서 이 용역사가 아마 전국에 있는 시군이 같이 했을 거예요. 우르르 했을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 뭐 저희들 표현으로 복부다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 다른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이 산정된 목표량, 감축량 이것이 옳으냐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저희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요.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뭐 좀 다들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폐수 처리 단속 현황하고 이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 일반 산업단지하고 예당 일반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단속 현황에서 네. 그 예당 일반 산단에서 몇 건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이제 해주실래요? 예당하고 예산 산업단지하고요 구분해가지고 예.
구분이 안 됐나요? 예, 그냥 총으로만 했는데 총으로 됐어요? 연도별로만 그냥 했거든요. 연도별로? 그거는 제가 지금 그러면 네. 예당 일반 산단에서 네. 그 우리 폐수 처리장으로 안 가고 네. 외부로 반출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대략 몇 톤 정도 되죠? 외부로. 몇 톤인데? 그럼 반출하는 그 저기 신고 안 해요? 팀장님. 예. 팀장 김창수입니다. 예, 일어나세요. 안 들려요. 예. 안 보여요. 환경지도팀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산단 폐수 처리장이 아닌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양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폐수 처리장으로 못 들어가고, 네네. 그러니까 폐수 처리장에서 못 받는 그 폐수가 있어요. 그 반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네. 예, 그게 대략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그 고덕 같은 경우 뭐 한 50여 개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한 뭐 한 40% 정도는 또 일부 외부로 반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그 폐수는 그 폐수종합 처리장에서 받지 못하는 고농도의 폐수를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네. 그 양은 저희가 그 물바로 시스템이라는 곳에 자료가 전송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통계는 제가 아직 현재는 내본 적이 아우 없습니다. 지금 막 예. 질질 끌어갖고. 네, 끄고요. 예. 정확한 양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고요. 지금 고농도 폐수만 일부 위탁 처리하고 그 폐수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폐수는 전량 폐수 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농도 나가는 거를 그 체크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바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아, 물바로 시스템?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게 1년치 데이터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통계를 아직 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세요.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그럼 팀장님은 그 단속 현황에 대해서 알죠? 설명 좀 해줘 볼래요? 구분해서. 그 산업단지, 그 예장 산업단지나 예산 일반 산업단지만 따로 추려서 이렇게 단속 현황을 집계를 낸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집계낸 건 전체 현황만 따로 뽑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게 있어야 데이터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이건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떠한 해결점을 또 찾고 그 공장에 단속을 하든지 뭐 지도를 한다든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묶어서 갖고 있다면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총 215개. 215개. 예산 일반 산업단지 3년간 위반 사항이 4개의 사업장이 있고요. 네 개요? 예예. 그거는 뭐 외부로 반출해서 그 저기 하수로 그 위반 사항 중에는 이제 그 무단 방류나 아니면 무단 방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고요. 그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라던가 아니면 뭐 그 지금 교육 미수라던가 뭐 행정 일지 미작성 같은 그 행정상 미행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3년간에 그 만약에 무단 방류라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는 건이 총 19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당 산업단지 그것만 추렸을 때 예당 산업단지가 하나 3개가 있고요. 예산 일반 산업단지는 한 개소 있습니다. 한 개서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 지금 예산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최초에 2008년도에 그 코드가 이제 그 화학이라든가 이런 그 제품 제조, 약품 제조 이게 없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게 2008년도 당초 그랬다가 뭐 변경을 또 23년도에 또 이렇게 해갖고 이 코드 변경을 또 화학 쪽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획 잡았을 때는 그 코드에 대해서 그런 화학 같은 게 없는데 나중에 더 늘어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이제 그런 증가량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특히 예당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최초 11년도에 보면 7개 코드가 있는데 뭐 한 11개로 늘리고 뭐 화학이라든가 뭐 무슨 뭐 금속 막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파악을 해본 결과. 예? 그러면 환경과에 처음에 그 신청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 다 들어오죠. 계획 잡을 때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잖아요. 승인은 경제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주계약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과에 협의는 합니다. 협의해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어떤 검토해서 승인을 내주고 안 내주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검토해서 내주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뭐 기계 장치를 뭐 이런 식으로 해줘라. 예? 조건부로 한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렇게 조건부로.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조건부가 잘못된 거예요. 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조건을 걸어서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조건부를 했을 때 거기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셔요? 입주 그 업종이 추가되거나 변경됐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조건이 붙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번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예, 중국 라면. 예, 중국 라면. 그 뒤부터는 이제 알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죠? 여기 정기적인 점검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9월 언제야? 그 고도리에 그 샴푸인가요? 샴푸? 애견 샴푸요. 네, 그 방류된 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게 이제 건축 공사 현장에서 애견 샴푸 그 유효 기간이 지난 30개를 이제 우수 관로에다 씻어가지고 인근 그 배수로를 통해 가지고 하천에 유입된 사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하천에 다량 발생한 거품을 그 소포제를 사용해서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물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그 폐기물을 공공 수역에 버린 걸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 주체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네,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당 산단에서 제가 그 우리 팀장님한테는 몇 번 그 전화도 하고 그 제보 받아갖고 사진도 보내주고 했잖아요. 이번에 그 붉은 물 배출이 됐는데 그 빨간 물 네. 그거 말고도 그 전에 또 다른 일도 있었잖아요, 팀장님, 그죠? 예. 이 지금 예당 산단이 문제예요, 문제. 그 바로 거기가 지곡천이거든.
바로 그 저류 짓는데. 네. 예. 이건 또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업장이 붉은색 그 착색제랑 이렇게 물이 섞여 있는 1톤 탱크에 그게 이제 같이 섞으려고 에어로 이렇게 혼합하는 과정에서 그 아주 소량의 100g이 거품이 인근 바닥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날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착색제가 빗물에 흘러가지고 이렇게 유입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 폐수 배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은 안 나가는 사업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데들이 네,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원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나가서 이제 사업장 내에서 유해 물질을 우선 일단 회수를 한 다음에 그 이제 금강청 수생태 관리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염수 수질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시체에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리가 조금 검출이 돼서 이것도 경찰서에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 지역이 많아요, 산단에. 그 신수의 산단 거기 뭐지 활성탄 네, 만드는데 네, 그 밑에 그 하천, 소하천. 네. 내가 그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뭐 폐수 배출 시설이 아닌 데는 지도 점검을 안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단지 내에서 사업주들이 그러니까 일정 그 정기 회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나가서 저희가 뭐 사업장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시키던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또 이야기한 것 중에 그 단속 인원이 또 충원이 돼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협업을 해갖고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기업 지원팀하고 경제과, 예? 네. 기업 지원팀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 뭐 환경 쪽에 그러니까 거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기업 지원팀 그리고 기업 유치팀하고 할 때도 이제 뭐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뭐 대책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오버됐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장님이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찌라시로 건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시간이 너무 아직 오버됐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가 이제 그 인허가 부서 협업해가지고 환경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해서 처음부터 이제 배출 업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사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 내에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다음은 심한내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종량제 봉투 도입 배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저희가 그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다시 제작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네. 그 유형이 생분해 그 친환경으로 만든 아닙니다. 봉투
저희는 매립이 아니고 소각이기 때문에 그 친환경 재질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가만 비싸고. 그러면 네. 지금 기존의 일반 봉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종량제라고 네. 오렌지 색깔로 해서 따로 만들었어요. 예, 맞아요. 예, 봤어요, 저도.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5리터하고 10리터였는데 양이 너무 봉투가 크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리터하고 3리터 추가로 제작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봉투 네. 판매 장소가 뭐 기준이 있었어요? 일반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데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저 자료 주신 거 보면 네. 장소가 이게 처음에 선정될 때는 260개소가 지정을 받았어요. 예. 지정을 받았는데 41개소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판매를 안 넣은 곳은 왜 안 넣는지. 저희가 지금 이게 시골 같은 데는 음식물 종량제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수요가 없는 데는 봉투를 아니 사다 근데,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판매 장소를 예산읍이 19곳이고요. 119인데요. 아니 예산읍에만 지금 여기에 자료 요구했을 때 주신 것은 그렇게만 지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고 삽교가 8곳, 대술 3곳, 신양 1곳, 응봉, 덕산 뭐 이렇게 3곳, 2곳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3곳은 아예 판매량이 없는 데는 판매하는 것도 지금 없는 거죠. 네. 광시, 대흥, 봉산. 거기 그 3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봉투 이게 판매량이 없다는 거는 판매하는 장소도 지금 기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판매하는 장소가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 판매하는 장소가 장소가 없어서 판매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봉투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없어서 판매 업체에서 봉투를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처럼 네. 하나로마트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아예 구입을 안 해둬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또 홍보도 안 됐으니까 더군다나 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판매량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부분 이제 시골 같은 어르신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 종량제 봉투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인식 개선도 시키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음식물 봉투는 그렇다고 하지만 네. 폐기물 쓰레기 이제 배출 요일이 있어요. 네. 배출 요일. 네. 배출 요일이 예산읍이나 삽기읍 덕산은 월수 금으로 이제 주 3회네요. 주 3회 수거가. 음식 쓰레기. 네, 수거가. 수거하는 날짜가 네. 예산읍 삽기읍 덕산면은 월수금에 이제 수거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읍면에는 화, 목, 주 2회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네. 3일이었는데 5일로 변경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그러면은 네. 월요일부터 네, 주말만 금요일까지. 빼고 다 네, 5일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해놓으셨었고요. 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각 가정에서 저녁에 배출을 하면 다음 날 수거하는 걸로 처음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은 그러면 매일 차량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거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매일 내다 버려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수거 차량은 매일 몇 대로 매일 이걸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로 그래서 저희가 읍면까지 처음에는 그 운반 수집 업체가 3대였는데 이렇게 네. 음식 종량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5대로 늘리고 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홍보도 미흡하지만 이 차량 이게 이제 오는 거 이런 거를 개의치를 않으셔요. 주민들이 개의치를 않아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확실히 아직 정착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시작부터 이제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장단 회의라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데 네. 홍보물을 좀 이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마을 회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뭐 읍면 사무소 뭐 네. 앞에라든가 이런 데도 좀 부착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이장님이 말씀 안 하시고 요즘은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뭐 농사 일하고 뭐 이런 거 농가에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방송을 하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식도 안 됐고 이해를 못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그 수거통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갖다 놓는 곳이 따로 이렇게 가까운 마을 안길까지 들어가진 않고 큰 길 도로 옆에 이런데 지금 기존에 일반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장소 옆에 네. 이렇게 놓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 앞에서 그 쓰레기 나온 걸 갖고 음식물 쓰레기 갖고 거기까지 걸어나오는 동선이 문제다. 네. 이게 지금 접근성하고 거리가 너무 동선이 문제가 돼서 거기까지 갖다 버리지 않는 거가 있고요. 또 지금 노란 그 주황색 봉투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어봤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가 열어봤어요. 이게 이제 눈에 띄고 하니까 그랬더니 제가 열어본 수거통에는요 한 번도 주황색 봉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사실은 그거 이렇게 PPT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안 했는데요. 주황색 봉투는 전혀 없었고요. 일반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거 검정 봉투, 흰 봉투 이래서 이게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차 타고 앞에 가다가 차 갑자기 서서 보면 거기에다 그냥 검정 봉투에서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주고 가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우리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봄, 여름, 가을은 심각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초파리하고 파리 때문에 거기 생겨나는 그 벌레가 안에서 갖다가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얼른 좀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야 네. 이 사업에 추진하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좀 있어서 정말 이거 잘한다는 것보다도 주위 환경이 좀 깨끗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지금 과장님도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중에서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떤 점에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음식물 쓰레기 네. 종량제 네네. 일단은 인식 개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것처럼.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것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 집행액도 적지 않잖아요. 네. 네, 집행액도 지금 보면은 수지분반 대행비가 따로 있고 처리 폐기물 처리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돈이 투자됨에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페트병. 네. 요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 시장하고 예당 관광지 또 엠마트, 삽교 하나로마트 예. 이렇게 네 곳으로 돼 있는데요. 네. 의원님 이- 시간이 예.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선정 기준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유동 인구가 많고 좀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했던 곳이 이곳 네, 네 곳이 맞는 네, 거고요. 네, 예. 앞으로도 무인 그 회수 페트병 회수하는 곳이 그런 곳으로 앞으로 추진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좀 추진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환경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한혜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본청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장 전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